다음 주 경제 일정 살펴보는 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정치경제부 조현석 세종시 주재기자 화면으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조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항상 리포트를 이렇게 목소리만 듣다가 오늘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얼굴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세종시 관련된 소식들 더 자주 모셔서 또 듣는 자리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또 들어볼 텐데 다음 주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관심은 통계청이 다음 달 2일 발표하는 5월 소비자 물가일 겁니다. 4월에 이어 5월에도 2%대의 높은 수준이 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3%를 웃돌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지난해 5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기저효과로 작용하는 데다 농축산물 가격도 높고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공업제품 물가 상승세도 상당합니다. 4월 소비자 물가는 2.3%로 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일단 일시적인 상승세다 이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농축산물과 소비제품 가격이 안정되는 하반기엔 상황이 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안정 목표치인 2%를 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는데요. 경제는 심리인 만큼 정책 당국으로선 물가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긴 해석으로 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체감 물가입니다. 지난달 보면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농축산물과 소비제품 두 품목이 전체 물가 상승률의 65%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소비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실제 물가에 비해 체감 물가가 훨씬 많이 오른 것으로 느껴지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뭐 말해주신 바에 따르면 체감 물가랑 실제 물가랑 괴리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건데 앞으로의 물가 변수는 어떤 게 예정이 돼 있을까요? 네, 먼저 백신 보급으로 경기 회복 기대가 커져 수요가 늘어나면 원자재 가격 등의 오름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산품 가격도 들썩이겠죠. 이미 가격 인상이 현장에선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억눌렸던 소비가 재개되는 보복 소비도 물가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물가 상승이 우려가 된다는 것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금리 조정과 관련해서 공개 발언을 꺼리는 이주열 총재가 이례적으로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물가 급등세까지 이어질 경우 한국은행의 고민도 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어제 금통위 결과를 놓고 올 4분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는 또 인상 시기가 중요해진 만큼 각국의 발언들 한번 더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LH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제 혁신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논의가 계속되죠? 네,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던 정부의 LH 혁신안을 놓고 어제 당정이 협의를 진행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당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현장 분위기는 육두 문자가 오갈 정도로 험악했고 정부안에 대한 성토장이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당 의견을 반영해 추가안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한 만큼 다음 주부터 다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퇴짜 맞은 정부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렇게 격한 반응들이 나왔던 겁니까? 네,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지주회사를 새로 만들고 그 밑에 LH를 포함한 몇 개의 자회사를 두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지주회사가 토지개발 등의 정보를 통제하고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지, 자회사인 LH가 수익사업에 몰두해서 공적 기능이 약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터져나온 겁니다. LH 혁신안을 마련한 기획재정부 또 국토교통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혁신안에 참여한 한 정부 관계자는 난리가 났다는 표현이 딱 맞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예, 뭐 그래도 아직까지 첫 협의였고 이제부터 의견을 반영해서 좀 수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격한 반응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정부의 고민은 현재 내놓은 혁신안 외에 사실 다른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혁신적으로 하려면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선 이사 공급 대책 추진도 해야 하고 신도시 공급도 해야 해서 마음이 바쁜 겁니다. 그러다 보니 LH를 무조건 혁신하고 쪼개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기류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LH 사태가 터지고 2달여가 지났는데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안을 짜려면 너무 늦어지게 된다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입니다. 때문에 당정 협의를 강화해 기존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당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당초 LH 혁신안을 5월까지 내놓겠다는 게 정부 목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주에 정부안은 이제 만들어졌으니 당정협의 조속히 해서 이달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그런데 첫 당정협의부터 스텝이 꼬이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일단 다음 주에도 논의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도 본격화되죠? 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매년 5월 31일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 제출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내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여부입니다. 앞서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가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전략회의 전까지만 해도 기재부 입장은 코로나 위기에 비대화된 재정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라는 거였습니다.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조금 더 써야 할 때다 이런 실언을 보내면서 기재부는 다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국가 채무가 우려가 안 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책정이 되겠습니까? 네, 내년 본 예산을 올해보다 7에서 8% 정도 늘릴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 558조 원이니까 이를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600조 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흘러나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예산을 9% 내외로 늘려서 편성해왔습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보면 증가율이 2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면서 이번 정부 들어 올해까지 국가 채무가 약 330조 원 정도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 크게 악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무디스는 최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하면서 올해 오랜 기간 확립되어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예, 일단 예산 증가율이 지금 8%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추경 가능성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실이 바빠지겠습니다. 네, 여권이 2차 추경 편성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하자 이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기재부는 아직까지 2차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추경 등을 놓고 당정 간 힘겨루기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예, 다음 주는 이렇게 큰 틀의 경기 상황 자세하게 또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경제부 조현석 세종시 주재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